예, 자, 저희 오늘 배울 부분이 그 14장에 있는 자바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 소켓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을 해보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켓 통신이 뭐냐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소켓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 초간단 채팅을 만들어 볼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던 채팅 GUI가 있잖아요. 그 GUI를 이용해서 실제로 GUI를 이용한 채팅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소켓 통신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해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들 사이에 서로 통신해보는 법을 이제 익히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과정을 통해서 TCP/IP라고 하는 거 배우신 적 있어요, 그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TCP에 있는 이 P자랑 IP에 있는 이 P자는 다 뭘 의미해요?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거죠?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예요? 프로토콜은 통신규약이죠. 통신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이 TCP하고 IP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 이 TCP, IP를 통해서 뭐 할 거냐면 정확한 주소로 정확한 데이터를 이거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TCP, I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희는 뭐 크게 관심 없는 분야고. 자, I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IP는 그 인터넷에 있는 주소를 관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덩어리 숫자로 돼 있죠. 192.156.11.15 이렇게 해서 전체 네 구분으로 된 이런 형태를 써요. 실제로는 얘는 32비트로 된 그런 체계를 쓸 거고요. 이런 애를 우리 보통 IPv4라고 해서 IP 버전 4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뭐냐면 그런 주소 체계예요. 최근에는 이거를 이게 32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로 확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IP 버전 6예요. IPv6라고 해서 얘는 128비트로 돼요. 32비트 주소를 128비트로 늘리니까 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유비쿼터스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주소 체계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자, 하지만 아직은 요걸 써요. 요거 32비트 체계에 IPv4라고 하는 주소 체계로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자신이 쓰는 IP 주소를 간단히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건 뭐 이런데 저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고, 이 로컬호스트는 IP로 따지면 127. 얼마죠? 0.0.1 이게 로컬호스트에 대한 IP 주소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내 컴퓨터의 IP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수창에서 ipconfig라고 치시면 돼요. 저희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가서 이거 내리고요. 여기 찾기에 가서 누르시고 cmd라고 치시면 이렇게 도수창을 띄우실 수가 있어요. 띄우셨나요? 자, 여기에다가 ip config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주소들이 쭈르륵 올라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주소가 뭐냐면 이 컴퓨터에 대한 주소예요. 아마 여러분은 다른 주소를 갖고 있겠죠? 이게 같으면 IP가 충돌날 거라서 이게 서로 다른 주소를 가져요. 보통은 이게 이렇게 고유한 주소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주소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어쨌건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아시고 나중에 네트워크 연결될 때가 필요하면 요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요걸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보면 180번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IP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IP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포트라는 개념이에요. 포트. 그래서 포트는 통신하는 프로그램 간의 가상의 연결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포트라는 걸 생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예를 들면 얘는 1.1.1.100번이라고 하는 IP를 쓰고요. 얘는 1.1.1.120번이라는 IP를 쓰면 그죠? 이렇게 하면 얘하고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소밖에 없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한 개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컴퓨터가 좋은데 우리가 IP를 하나밖에 못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얘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애를 꺼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포트라고 얘기해요. 포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웹 서비스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DB들 있죠. DB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 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채팅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IP는 하나지만 여기 안에 포트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포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쉬운 얘기는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포트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수만큼 서비스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IP 주소는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또는 시스템을 식별하는 주소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구별하는 용도로 IP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통신할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구분할 거고요. 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포트를 생성할 거예요. 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포트를 생성해서 이런 포트를 여러 개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할 거고 포트를 이용해서 상대방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교환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포트하고 이쪽에 있는 포트가 이렇게 연동이 돼서 뭔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웰론 포트라고 해서 이미 알려진 포트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보듯이 0번에서 1023번까지 1024개 정도는 웰론 포트라고 해서 미리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SSH를 위해서 22번, 뭐 HTTP를 위해서 뭐 80번, FTP를 위해서 21번, 뭐 이런 식으로 포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를 뭐라고 하냐면 웰론 포트라고 하고 이런 웰론 포트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쓰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 보듯이 이런 웰론 포트, 잘 알려진 포트 번호는 개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쓴다면 아마 여러 서비스들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이렇게 잘 알려진 웰론 포트는 아니지만 유명한 포트로 우리 오라클 몇 번 쓰죠? 1521번 뭐 이런 거 쓰죠. 오라클은 1521번이고 뭐죠? MySQL 이런 애들은 뭐예요? 뭐 있죠. 어쨌든 유명한 포트들이 쫙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건 포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보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컴퓨터가 여기 있는 여러 종류의 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또 다른 컴퓨터는 또 다른 포트를 열어놓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또 다른 포트를 열어놓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얘랑 얘가 막 마주 1대1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요 웹브라우저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애를 이용해서 이렇게 SSH를 쓸 수가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포트라고 하는 서버에는 포트라는 애가 있어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뭘 쓰냐면 이 소켓이라는 걸 씁니다. 소켓. 우리 여기 보면 요런 애를 우리 뭐라고 해요? 소켓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전기 소켓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소켓에다가 내가 원하는 애만 이렇게 탁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연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하는 이런 통신을 소켓 통신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이런 소켓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거예요. 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소켓을 쓸 건데 지금 보듯이 저희가 이 소켓을 쓰면 TCP/IP 네트워크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네트워크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려움 없이요. 소켓만 이용하면 마치 파일을 읽고 쓰듯이,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소켓은 여기 보듯이 두 응용 프로그램 간의 양방향 통신의 링크의 한쪽 끝을 소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소켓이고요. 여기도 소켓이에요. 그래서 소켓과 소켓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켓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소켓은 특정 IP 포트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사용할 소켓의 종류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서버 역할을 해주는 소켓이고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주는 소켓이에요. 그래서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뭐 어쩌고 뭐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하나만 보면 여기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B가 있고요. 여기 우리의 채팅이 있어요.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채팅이 있고 여기에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웹 서버가 있어요. 웹 서버가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일반적으로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80 포트를 열어놓으면 웹에서 80 포트로 접근하면 이렇게 웹 서버로 연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난 채트를 좀 이따 하겠지만 9999번으로 만약 세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접속을 9999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요로 채팅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521번 이라고 접속을 하면 요 DB로 접속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요쪽에 열리는 번호하고요. 요쪽에 열리는 번호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어쨌건 요쪽 번호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 번호를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보면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보고요. 자,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저희가 구현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타난 그림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소켓을 이용한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모양은 이래요. 자, 요쪽 면이 뭐냐면 우리 서버고요. 요쪽 면이 서버고 요쪽 면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예요. 이쪽이 서버고 이쪽이 클라이언트예요. 자, 저희는 서버는 여기 보듯이 서버 소켓이라고 해서 만들어요. 서버 소켓이라고 만들고요. 여기 이쪽 클라이언트 쪽은 소켓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버 소켓의 아래쪽에 보면 소켓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서버 소켓이 있지만 서버 소켓의 아래쪽에는 소켓이라는 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애가 있긴 있지만 얘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떤 애가 이렇게 들어오면 accept가 되면 여기에다가 소켓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켓을 아래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여기 소켓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쪽에 접속을 하려고 이용했던 이 소켓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소켓과 이 소켓이 이렇게 통신을 해요. 서버 소켓과 여기 있는 소켓이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통신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접속을 하면 그 접속 정보를 가지고 소켓을 만들면 여기 있는 소켓과 여기 있는 소켓이 이렇게 통신을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얘가 하나 더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똑같이 소켓을 하나 더 떨어뜨려요. 그럼 소켓이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접속을 해서 얘가 소켓을 만들면 얘랑 얘가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버 소켓이 하는 일은 접속이 생기면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주는 일만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켓과 소켓은 어때요? 1대1로 통신을 해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 개념을 알았으면 저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니까 서버 소켓이라는 걸 만들 건데 서버 소켓은 일반적으로 여기 보듯이 포트 번호만 가지고 만들어요. 저희는 9999번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서버라고 하는 애는 어딘가에 존재할 건데 아마 얘는 1.1.1.100 뭐 100이라고 합시다. 100번지에 있는 애예요. 그리고 포트 9999번으로 서버를 탁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저 주소에 저 포트로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탁 네트워크상에 딱 올라가서 기다려요. 자,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얘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얘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여기 접속을 위한 포트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소켓을 만들 때 항상 IP 번호 얼마예요? 요거. 얘의 IP는 중요치 않아요. 얘의 IP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얘가 적어도 얘한테 접속을 하려면 얘 주소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얘 주소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의 포트 번호 9999번이라는 걸 적어주면 얘는 이제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새로운 소켓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서버의 IP에다가 서버의 포트 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접속을 해요. 물론 어느 시점에는 이 소켓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서버가 먼저 딱 떠 있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얘가 1번이에요. 1번이라는 뜻이 얘가 먼저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실행이 돼서 딱 떠 있는데 2번으로 얘가 어떻게 해요? 어떤 IP, 어떤 포트를 했더니 얘가 새로운 소켓을 만들면서 일로 접속을 탁 합니다. 접속 시도를 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서버 띄워놨을 때의 그 참조 변수 이름이 리스너인데 리스너가 계속 기다리다가 accept라고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드디어 소켓이라는 애가 탁 나한테 붙으면 accept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그때 뭘 만들어요? 새로운 소켓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에 소켓이라고 하는 애가 딱 올라요. 우리 네트워크상에 소켓이라는 애가 올라오고 여기에 있던 애는 역시 내가 어떻게 해요? 뉴 소켓에서 만든 거죠. 소켓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서버 소켓의 생명은 이제 다 하고요. 얘가 하는 일은 없고 이제 이 접속 정보는 여기로 내려가요. 여기로.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소켓은 얘가 get input stream 하면 입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입력을 기다리다가 왜냐면 서버는 이렇게 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해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접속이 된 다음에 그 입력을 기다려요. 일단 input stream이라는 걸 기다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애가
get output stream이라고 해서 얘가 뭔가를 적어가지고 다다다닥 쳐가지고 엔터를 탁 날리는 순간 얘가 일로 정보가 날라와요. 정보가 날라오면 이쪽에 있는 소켓은 그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웃풋 스트림으로 날리면 얘는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뭐예요? 이쪽에서 다시 그 입력 받은 거 출력할 거고 내가 뭔가 찍는 내용 다다닥 찍어가지고 여기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는 뭐야? 아웃풋 스트림이 날아갈 거고 여기서는 그걸 받는 인풋 스트림이 받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루핑을 돌리면서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 어쨌건 서로 통신을 왔다 갔다 하면 하다가 한쪽을 닫고 한쪽을 닫으면 둘 사이에 통신은 끊겨요. 요게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소켓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구조는 아시겠죠? 자, 여기 봤더니 소켓 클래스라는 애가 있어요. 소켓 클래스는 아까 얘기처럼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만들 건데 앞쪽에는 주소를 적어주고요. 뒤쪽에는 포트를 적어줘요. 근데 이런 인터넷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적어도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문자열로 된 뭐 로컬호스트라든지 127.0.0.1이라든지 이런 호스트 주소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해요? 소켓이 슉 날아가요. 그러면 그게 누구 만나요? 소켓 서버를 만나서 소켓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보통 소켓 클래스에서 아주 잘 쓰는 메소드를 보면 첫 번째 소켓이 만들어지면 닫아야 됩니다. 클로즈라고 하는 거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연결되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여기는 아웃풋 스트림 요거를 해요. 네. 입출력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소켓 클래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보면 코드는 좀 이따가 요거 그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얘가 어쨌건 어떤 IP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포트를 가지고 뭐냐 소켓을 만들어요. 소켓 객체를 하나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걸 만들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슉 날아가서 접속을 하겠죠. 접속을 하면 이제 접속이 됐다라고 하면 얘가 어쨌든 입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소켓이라고 하는 놈 자체에 보면 소켓이라고 하는 A 자체에 보면 인풋 스트림을 만드는 인풋 스트림을 가져오는 능력하고요. 아웃풋 스트림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개수로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와요. 자, 근데 입력 스트림은 인풋 리더로 변환시킬 수 있고요. 이 변환시킨 입력 리더는 버퍼드 리더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뭐랑 똑같아요? 파일 처리하는 거랑 똑같죠? 파일은 버퍼드 리더고 여기가 뭐야? 인풋 스트림 리더가 아니라 파일 리더였고 여기가 뭐였어요? 진짜 파일이었죠? 근데 여기는 소켓으로부터 뭐래요? 스트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버퍼드 리더로 만들었어요. 그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in이라고 부를 거예요. in. 자, 그럼 출력을 할 때는 소켓의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어떻게 해요? 출력할 걸 걸고 버퍼드 라이터로 준비를 해놓고 그거의 이름을 어떻게 아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in, out에다가 읽고 쓰고를 하면 돼요. 자, 우리 보통 아웃에다 쓸 때는 뭘 써요? write를 가지고 쓰는데 write 중에 우리 문자열 출력하는 애 있었어요. 문자열로 쓰는 애가 있어요. 문자열로 직접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애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플러시라는 애가 있죠. 플러시라는 애는 얘가 뭘 이용하냐면 버퍼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퍼는 뭐 한다고요? 여기를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채우고 나면 연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지속적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이상 보낼 게 없는 시점이 되면 얘가 여기 밀어주질 못하기 때문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남은 나머지들을 여기 있는 애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플러시라는 애를 이용해서 얘를 샥 다 밀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버퍼를 이용할 때는 요 플러시가 있어야 끝까지 밀려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인풋 스트림 리더로 읽으면 보통은 여기를 리드 라인이 아니라 리드라고 해서 읽어오거든요. 그래서 글자 한 개씩을 혹은 숫자 하나씩을 읽어오는데 얘가 버퍼드 리더가 되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문자열을 읽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리드 라인이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문자열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쓰고가 가능해요. 이게 읽고고 이게 쓰고 읽고 쓰고가 가능해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소켓도 닫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스트림들 있죠. 인아웃에 대한 애들도 다 닫아야 돼요. 소켓 닫아야 되고 뭐 다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서버 소켓. 서버 소켓은 얘가 하는 제일 주된 일은 여기에다 포트 번호를 열고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에 올라가 있는 게 얘가 하는 제일 주된 일이에요. 서버 소켓에 의해서 메모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요거 accept. accept가 발생하면 얘의 리턴 타입이 뭐냐면 소켓이에요. 그래서 얘가 접속을 하면 그 접속에 대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켓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복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닫혔냐, 연결됐냐, 뭐 포트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다른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게 되게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좀 지겹긴 한데 워낙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서버가 예를 들면 1.1.1.100번이라고 하는 대 IP에다가 내가 여기 포트를 9999번이라고 하는 번호로 얘가 어떻게 해요? 만들고 얘를 메모리에 탁 올리면 네트워크상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걸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고 기다리면 이쪽에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여러분이 사용한 프로그램들, 뭐 채팅 프로그램에 이런 애들이 뭘 할 거냐면 내가 사용할 주소는 여기 보이는 1.1.1.100번이라고 적고 포트 번호는 얼마요? 9999번이라고 적고 탁 하면 얘가 일로 탁 붙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겠죠?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B번호 이런 거 쓸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DB에 주소 적고 포트 번호 적고 뭐 ID 패스워드 적고 그러고 붙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의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접속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걸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쪽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사실 돈 케어예요. 그죠? 어쨌건 얘를 알고 이거를 찾아 들어가죠. 왜냐면 여기에 80번도 열려있고 뭐 2000번도 열려있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려있는 9999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연결이 돼서 accept가 딱 되는 순간에 얘처럼 accept가 되는 순간에 여기 서버의 역할은 이제 끝나고 요 밑에 요 놈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소켓이 따로 만들어져요. 이 서버 아래 new에 의해서 소켓이 이렇게 탁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여기 있는 소켓은 이제 일로 아까 붙었지만 얘가 여기 만들어짐으로써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이쪽에 클라이언트하고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둘이 통신을 해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또 새로운 애가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여기에 있는 서버가 아까 100번에 9999번에 열린 걸 아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속을 건 거예요. 접속을 걸면 얘가 또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소켓을 만들고 나면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버의 역할은 뭐라고요?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서버의 역할이에요.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듯이 서버 소켓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9999번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 바로 아래서 accept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accept가 발생할 거고 나머지는 input, output 똑같이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만들 이 초창기의 프로그램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애라서 무전기처럼 되는 애예요, 얘는. 왜냐하면 저희는 최초에는 도스창에서 돌릴 거거든요. 도스창 두 개를 띄워놓고 얘네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거나 막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무전기처럼 이렇게 동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서버고 이쪽이 클라이언트면 서버가 뭐예요? 서버가 난 서버야 라고 이렇게 딱 띄워놓고 기다려요. 포트 번호 딱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해요? 그 포트 번호를 바라보고 연결을 하겠죠. 연결 요청이라는 걸 했는데 연결이 탁 되는 순간 뭐예요 이게? accept가 딱 되는 순간 얘는 이제 요 밑에다가 뭘 만들어요? 소켓을 만드는 거죠. 요 밑에 소켓이 있고 이 소켓은 이제 더 이상 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얘를. 이 아래에 있는 소켓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서버는 계속 루핑을 돌면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뭘 대기하냐면 얘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를 대기해요. 그래서 보내고요. 메시지를 보내면 얘가 안녕이라고 하는 걸 딱 하는 순간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그 인풋 스트림이 그걸 딱 가로채요. 아, 들어왔구나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화면에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출력 스트림에다가 너도 안녕이라고 해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아까는 라이팅을 먼저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읽는 거를 준비해 놓고 기다려요. 얘가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얘가 다시 수행을 하고 일로 돌아가는 이런 루핑을 돌아요. 이쪽은 반대로 먼저 기다렸다가 글자를 쓰고 도는 루핑을 해요. 왜냐면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해야 되거든요. 얘가 일방적으로 쓰거나 일방적으로 읽거나를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무전기처럼 한 번 갔다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갔다 한 번 왔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by라고 하는 글자를 딱 찍으면 by라고 딱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종료를 하게 만들고 싶어요.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는 클라이언트 자체를 종료를 시켜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by란 글자를 받은 순간에 서버가 종료가 되게 이렇게 메시지를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코드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어쨌건 코드가 이게 두 가지가 비슷비슷한 코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요. 자, 저희가 이제 소스에 가서 이제는 네트워크라고 합시다. 저희가 만들 코드의 이름은 자, 여기 패키지의 이름을 네트워크라고 할게요. 자, 일단 서버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new class 해서 서버 ex라고 해서 만들게요. 그리고 메인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인 하나 만들고 finish.
자, 저희는 맨 처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서버, 자, 여기 서버라고 쓰시고요. S 정도 더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서버 소켓이 올라와요. 자바 네트워크에 있는 거. 요거 하나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서버라고 적을 거고 는 new 서버인데 여기 보면 서버 소켓이 자동으로 연동되죠. 자, 여기 보면 왜냐면 이 앞이 서버 소켓이니까 뒤쪽에 보면 포트 번호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하고요. 자, 포트 번호 몇 번으로 할까요? 그냥 9999번 할까요? 네, 9999로 포트 번호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켓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오류가 뜨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마우스 가져가 보면 IO 익셉션이 발생해요. 자, 우리 이거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발생하는 IO 익셉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애가 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 이미 있어서 충돌이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식의 입출력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하나 고려할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서버 소켓이라고 해서 이 서버라는 애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반드시 닫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클로즈에다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은 밖으로 이렇게 뽑으셔야 돼요. 뽑으시면 여기에 있는 애들 이렇게 널로 우리가 초기화해 준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선언 부분은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단 뭘 만들어요? 서버를 만들었는데 서버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sysout 해가지고요 메시지를 하나 줘요. 연결 대기 중. 뭐 이렇게 해서 연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서버라고 하는 애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뭐 할 거예요? accept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아이가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accept가 딱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accept라고 할 건데 accept가 되고 나면 얘가 뭘 만든다고요? 소켓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얘는 소켓을 만들어요. 따라서 이 accept라는 애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1번 누르면 여기 보듯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1번을 누르면 이런 창이 올라와요. 그러면 지역 변수 이름을 요 놈 앞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거 눌렀더니 이렇게 소켓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근데 우리 소켓을 accept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얘는 소켓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얘도 저 바깥으로 뽑아서 소켓이라고 하는 애도 나중에 닫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accept가 되면 그리고 소켓이 만들어지면 우리 sysout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 완료 뭐 이렇게 합시다.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연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동작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그 버퍼드 리더하고 버퍼드 라이터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얘네들도 클로즈 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아예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퍼 요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버퍼드 리더라고 해서 자바 IO에 있는 애 연결할 거고요. 자, 버퍼드 리더를 우리는 보통 원래는 BR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지금 책에서는 이거를 입력이라는 의미로 i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예, 저는 BR이 더 편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in이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입력용으로 만든 거고요. 버퍼드 요번에는 버퍼드 조금만 따로 쓰고 그 다음에 W를 적으면 버퍼드 라이터가 나와요. 그럼 자바 IO에 있는 버퍼드 라이터를 적으실 거고 이걸 아웃 객체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는 채팅을 이용해서 그냥 하겠지만 지금은 도수창에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넣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여러분이 스캐너 하나만 더 넣을게요. 스캐너 SC라는 애는 new 스캐너라고 해서 넣을 건데 스캐너도 인풋 스트림을 사용해요. 인풋 스트림. 그래서 두 번째 거 인풋 스트림 쓸 건데 저희는 도수창으로 넣을 거, 콘솔창에서 넣을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system.in이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으로 얘를 처리하도록 세팅을 해놔요. 얘네들은 바깥에다가 초기화를 다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트라이문 안에서 쓰고 여기 맨 마지막에 파이널에서 다 닫을 거라서. 자, 그러면 저희는 원래는 여기서 이 아래서 while문을 돌리면서 while2로 이렇게 돌리면서 얘를 무한 루핑 막 돌리면서 입력받고 출력하고 입력받고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인 객체나 아웃 객체를 while문 안에다 넣어도 되는데 이러면 돌 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보통은 저런 인아웃 객체는 이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in이라고 하는 애는 요거에 버퍼드 리더로 만드네요. 따라서 얘는 new b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버퍼드 리더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터를 하나 딱 넣으시면 버퍼드 리더인데 얘는 그 안에 리더 객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파일을 할 때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파일 리더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스트림을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new input 스트림의 리더. 왜냐면 우리 계속 그 일른애로 해야 되니까 리더라는 애 이렇게 넣을 거예요. input 스트림 리더를 넣을 거고 맨 마지막으로 원래 여기에다가 파일을 주거나 system.in 같은 애를 그런 input 스트림을 줬는데 저희는 맨 마지막으로 늘 input 스트림을 뭘로 할 거냐면 저 위에서 만든 소켓이라고 하는 애가 점을 눌러보면 소켓이라고 하는 애가 입력을 받을 때 쓰는 애가 뭐냐 인풋 스트림을 만들 때 쓰는 애가 get input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소켓으로부터 날라온 그 입력 정보들을 요거에 인풋 스트림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ocket.get input stream 하면 얘가 소켓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리더로 만들고 그거를 버퍼드 리더로 만들어서 인객체에다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아주 교과서적인 딱 그 스텝으로 만드는 좁으니까 이거 아예 나머지 건 다 지워버리고 얘만 딱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인객체 만들었고요. 아웃 객체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아웃 new 얘는 어떻게 해요? 버퍼드인데 이 아웃은 버퍼드 라이터죠. 버퍼드 라이터로 만들 거고 똑같은 형태는 new output stream 라이터를 만들 건데 output stream 라이터를 만들 건데 얘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 애로 라이터를 만들 거예요. 당연히 소켓으로부터 get output stream으로 그러니까 output stream을 만들 때 제가 get output stream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output stream으로 만든 그 스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라이터 만들고 버퍼드 라이터를 만들 거란 얘기. 그래서 아웃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소켓을 통해서 들어오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 준비를 딱 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제로 여기서 돌면서 뭐 할 거냐면 우린 저 in이라고 하는 애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걔 중에 뭔가를 읽을 때 우리 지난번에는 read라는 애로 읽었잖아요. 잘 보이시죠 여기? read라고 하는 애로 읽었더니 정수한 애를 읽어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캐릭터 배열로 읽어도 이렇게 읽는데 요 아래를 잘 봤더니 read line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없는데 버퍼드 리더에는 저렇게 라인 단위로 읽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아예 읽어버려요. 따라서 앞쪽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트링으로 in message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입력 메시지는 저쪽에서 날라오는 애, 리드 라인으로 읽어온 애를 in message라고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sysout으로 출력을 할 건데 지금 서버가 받아온 정보는 누가 찍은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땡땡이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서 들어온 메시지 in 메시지를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while문 돌면서 저쪽에서 뭔가 메시지가 날라오면 얘가 한 줄을 읽어와서 문자열로 만들고 그걸 화면에 빵 찍을 거란 얘기야. 잘 찍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저쪽에다 뭔가를 적어야 돼요. 저쪽에다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나는 뭘 적을 거냐면 다시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out 메시지를 준비할 건데 지금 나는 현재 도수창이잖아요. 그죠? 도수창이다 보니까 내 도수창에서는 스캐너를 통해서 위에서 저희 스캐너 만들어놨죠, 이거. 스캐너를 통해서 한 줄을 읽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next line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out 메시지를 준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출력은 요 out 객체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는 out 객체. 왜냐하면 얘가 이 소켓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란 말이에요. 소켓을 통해서 뭔가 써 보낼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 저 out 객체에다가 write라고 하는 기능을 쓸 건데 얘도 이전엔 저희가 이렇게 숫자 하나를 적거나 이런 일을 했지만 여기 잘 보시면 문자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애를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나중에 읽을 때 여기 리드 라인으로 읽거든요. 한 줄을 읽는데 이렇게 주면 줄 끝에 표시가 없어요. 줄 끝에 표시라는 거는 더하기를 해서요. 슬래시 n을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라인까지 그러니까 저 줄 끝까지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웃을 하고 나면 이게 버퍼를 쓰는 애라서 out.flush라고 하는 애에서 다 밀어내줘야 돼요. 자, 이러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여기 열려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여기서 finally 자, 저희는 보통 열은 거의 반대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쓴 객체가 out이면 out.close라고 하는 애를 먼저 해줘요. 네, 이 out.close를 하면 얘가 뭐예요? IO exception이 발생하죠? 왜냐면 출력하다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try catch로 이렇게 묶어주면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에 발생하는 애들 여기 보면 이제 인객체 썼는데 저희는 in.close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서 봤더니 소켓 열고 서버 열고 그죠? 소켓 서버 이렇게 닫으면 돼요. 그래서 소켓 클로즈 서버 점 클로즈 저희가 하나 안 닫은 이건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되는데 여기 보면 노란 줄가 있잖아요. 그죠? 노란 줄가 있는데 이 스캐너도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sc.close 라고 이렇게 해주면 얘 이렇게 닫으면 여기 오류가 없거든요. 그럼 워닝인데 걔는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되는데 어쨌건 스캐너도 원래는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뭐 다 했어요. 자 이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서버라는 애를 지금 다 만들었는데 얘 혼자 동작 안 해요. 얘는 그냥 돌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돌리면 얘는 이렇게 떠요. 연결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뭐 해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 여기서 뭐요? 요 억셉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얘가 억셉트가 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내 IP에다가 포트 번호를 치고 들어와야 뭐가 돼요?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까지 가면 됩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결과를 보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쉬고 볼래요? 많이 힘들면 잠깐 쉬고요. 괜찮으면 클라이언트 금방 만드니까 클라이언트 만들고 쉬어도 좋고요. 쉽시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쉬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요. 지금은 저희가 서버까지만 만들었고요. 이제 요거 이용해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바로 만들어서 연동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